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재우의 MLB 전당. 지난 편까지는 저희가 현역 최고의 파워 스피드 넘버를 보유한 선수 소개를 해드렸었죠. 트라우트 선수를 마지막으로 그 순서를 끝내고요. 그동안 이렇게 뭐 현역이던 뭐 레전드 선수건 선수를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에 살짝 방향을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MLB 팬분들이 직접 뽑아주신, 이제 저희도 조금 있으면 가을 야구가 다가오잖아요. 가을 야구의 꽃은 역시 월드 시리즈인데요. 가장 팬들의 기억에 남는 월드 시리즈 명승부 탑 10을 소개해드린 순서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당연히 10위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여러분 기억이 아주 생생하실 겁니다. 바로 2016년 시카고 컵스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112회 월드 시리즈 마지막 7차전 경기를 10위에 랭크를 시켰습니다. 자, 양팀 모두 포스트 시즌에서는 첫 상대를 하는 시리즈였었고요. 컵스는 통산 11번째 월드 시리즈 진출이었었어요. 1945년 이후에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인디언스도 만만치 않죠. 6번째 월드 시리즈를 치르게 됐는데요. 97년 이후 처음 올라왔고요. 이 두 팀 간의 시리즈가 관심을 끈 이유는 두 팀이 양대 리그에서 가장 오랜 시간, 그러니까 물론 확장팀을 제외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팀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어요. 이 두 팀이 우승을 못한 연수를 합해보니까 무려 176년 동안 두 팀이 우승의 영예를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컵스는 2006년, 2008년 연속 진출을 해서 2007년, 8년 월드 시리즈 2연패를 한 이후에 7번의 월드 시리즈를 올라갔습니다만 모두 다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염소의 저주가 걸려있다. 이게 국내에도 잘 알려진 얘기고요. 하지만 그 시즌 2016년도에는 103승을 거두면서 메이저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디비전 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게 3승 1패,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다저스에게 4승 2패, 두 개의 캘리포니아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요. 당시 이 컵스의 감독은 조 매든 감독이었었죠. 조 매든 감독은 2008년도 템파베이 시절 팀을 월드 시리즈로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준우승에 그쳤었어요. 자, 인디언스 같은 경우는 1920년과 1948년도에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54년, 95년, 97년 전부 다 준우승으로 블루를 흘렸었죠. 그러면서 디비전 시리즈 보스턴 레드삭스에게 3승 무패, 아주 싹쓸이 승리를 거뒀고요. 챔피언십 시리즈에도 4승 1패를 거두면서 상당히 기세 좋게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어요. 당시 감독은 테리 프랭코나 감독,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현재 은퇴를 선언하신 분이죠. 이분은 이미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 2004년과 2007년 보스턴에서 우승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경기는 바로 이 중요하고 역사적인 시리즈의 7차전, 이 7차전 경기가 팬들이 뽑은 10위의 랭크가 됐는데요. 1차전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1차전 양팀의 에이스입니다. 코리 클루버 선수와 존 레스터 선수의 맞대결이었었는데, 코리 클루버 선수 그때는 막 전성기 시절이었었잖아요. 막 사이언상 받고 레스터를 무너뜨리면서 6대0으로 인디언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클루버 선수는 3회까지 무려 아웃카운트 9개 가운데 8개를 탈삼진으로 뽑아낼 정도로 호투를 했었고요. 6이닝 동안 피안타 단 4개, 탈삼진 9개로 승리 투수가 됐고요. 배터리 메이트 포수 로버트 페레즈 선수가 홈런 2개, 4타점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어요. 이 페레즈 선수의 2개 홈런은 기록을 남겼는데, 첫째는 최초로 월드 시리즈입니다. 월드 시리즈 최초로 9번 타자, 인디언스 선수는 최초죠. 푸에르토리코 출신 선수로선 최초로 월드 시리즈 한 경기에 홈런 2개를 기록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실 시카고 컵스의 신인 선수, 지금 필라델피아의 천병이죠. 홈런 타자 카일 슈와버 선수도 기록을 세웠는데요. 정규 시즌에 딱 3경기만 뛰고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전혀 뛰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월드 시리즈에서 본인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친 최초의 선수가 됐었죠. 그 당시에 정말 이 대담한 선수 기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신인 선수가 정규 시즌 3경기밖에 안 뛰었고 부상으로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월드 시리즈 로스터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슈와버 선수가 이 대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덱스터 파울러 선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5년 이후로 컵스가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 올라왔잖아요. 컵스 유니폼을 입은 흑인 선수 최초의 월드 시리즈 뛴 선수가 됐습니다. 컵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월드 시리즈 무대를 못 밟았는지 이 기록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1차전을 클리브랜드가 낙승을 거뒀는데, 2차전에서는 또 그 당시 전승기를 누르던 컵스의 제이크 아리에타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 2개, 1실점,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트레버 바우어 선수가 이미 그 드론 가지고 장난치다가 이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안은 상태,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만 선발로 올라왔어요. 이때 컵스의 정말 미래가 얼마나 밝아 보였냐면요, 컵스의 선발 라인업 중 9명의 타자 가운데 6명이 25세 이하의 선수, 정말 젊은 선수들, 뭐 크리스 브라이언트, 하비에르 바에즈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월드시리즈 기록이라 그래요. 아리에타 선수가 일단 5회까지 노히트를 기록하는 뛰어난 성적에 카일 슈와버 선수가 2안타 2타점 거두면서 결국은 컵스가 승리를 가져갔고, 보스턴에서 월드시리즈 2번의 우승이 있었던 프랭크 코너 감독은 월드시리즈 9연승 기록을 갖고 있다가 이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그 기록은 끊어지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양 팀이 1승 1패 균형을 맞춘 가운데 3차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 추신수 선수 클리브랜드에 있을 때 팀메이트였던 조시 톰린이라는 투수 기억하시나요? 조시 톰린, 앤드류 밀러, 자완 또 그 당시 최고의 불펜 투수였었잖아요. 브라이언 쇼, 코디 알렌의 완벽한 이어던지기가 성공하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코코 크리스 선수의 적시타가 유일한 득점을 이루면서 다시 클리브랜드가 2승 1패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4차전에는 클리브랜드의 에이스 또 코리 클루버가 등판을 해서 1회 먼저 1실점을 해요. 하지만 6회까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면서 1차전에 이어서 다시 승리 투수가 됩니다. 야수 가운데서는 제이슨 킴리스 선수 석점짜리 홈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클리브랜드가 1948년 우승 이후에 첫 우승에 1승만을 남겨놓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5차전도 저희가 좀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호세 라미레스, 지금의 호세 라미레스입니다. 클리브랜드의 주축. 이때는 완전 젊은 선수, 신입급 선수였었죠. 2회 존 레스터를 상대로 홈런을 치면서 기세를 올려요. 하지만 4회 컵스가 역습에 나서면서 3득점을 하고 경기를 역전합니다. 근데 또 클리브랜드가 쉽게 물러나지 않죠. 6회 지금 이제 매치의 1번 타자 프란시스코 린도 선수의 적시타로 한 점 추격을 하면서 3대2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매든 감독이 7회 1사의 마무리 투수 아롤디스 체프만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2와 3분의 2이닝을 던지게 만들어요. 하지만 체프만 선수는 정말 마무리 투수로서는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무실점으로 결국 막아내면서 본인이 한 점차 리드를 결국 2와 3분의 2이닝 동안 체프만이 지켜낸 거죠. 그러면서 컵스는 리글리 필드 홈구장에서 1945년 이후에 첫 번째 월드시리즈 승리를 가져가면서 2승 3패 추격의 고삐를 당기게 됩니다. 6차전은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1회 홈런 치고 또 에디슨 러셀 선수의 2타점 2루타 나오고 또 3회에 러셀 선수, 그때 우리 그 키어머리 히어로즈에 2번이 나왔었잖아요. 말루 홈런 터지면서 러셀 선수가 6타점을 올리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이건 월드시리즈 한 경기 타이 기록입니다. 한 경기 6타점은. 게다가 또 아리에타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하면서 9대3의 승리. 결국은 양 팀이 3승 3패의 팽팽한 균형을 이루면서 운명의 7차전, 누가 우승을 하던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시리즈 7차전까지 흘러오게 됐고, 바로 이 경기가 팬들이 뽑은 월드시리즈 명승부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7차전에는 그 시즌 평균 자책점 1위였던, 아직도 컵스에서 뛰고 있죠, 카일 핸드릭스 선수, 사흘 휴식만을 취한 코리 클루버 선수를 다시 출격을 시키면서 이제 물러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양팀 모두. 클루버 선수는 그 당시 포스트 시즌에서 이미 4승 1패 엄청난 기록을 내세우면서 빠르게 조기 등판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덱스터 파울러 선수가 월드시리즈 7차전 최초라고 그러죠. 리드오프 홈런을 기록을 하게 돼요. 하지만 클리브랜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를로스 산타나 선수가 3회 말에 동점 적시타를 치면서 경기의 균형을 맞추게 돼요. 하지만 컵스의 역습, 4회 에디슨 러셀 선수의 희생 플라이가 나오고 또 윌슨 콘트레라스 선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3대1로 경기를 앞서 나갑니다. 또 여기에 5회 하비에르 바에즈 선수의 홈런까지 터졌고, 앤소니 밀러 선수가 앤소니 리조 선수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5대1로 점수차가 벌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컵스가 드디어 염수의 저주가 풀리는구나. 정말 컵스의 팬들은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때 5회 말에 이것도 사실 이후에 말이 많았었는데, 매든 감독이 레스터 선수를 구원 등판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여기서 승리 굳히겠다는 거고
전략적으로 에이스 투수를 휴식이 얼마 안 된 선수를 구원 등판으로 밀어 넣은 거죠. 근데 본인이 피로가 누적됐는지 폭투가 나오고 하면서 2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는 5대3 클리브랜드의 추격전이 시작이 됐어요. 컵스의 데이빌 로스 선수가 그때는 팀의 거의 리더였었고 39살에 정말 팀의 리더고 마지막 해라는 걸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였는데 홈런을 칩니다. 그러면서 6대3으로 점수를 벌리는데요. 이 홈런을 칠 때 로스 선수의 나이가 39살.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에서 최고령 선수로 홈런을 친 선수로 기록에 남게 되죠. 자, 이러면서 또 역시 아니나 다를까 매든 감독은 8회 2사 1루 상황에서 체프만 선수를 투입을 해요. 근데 5차전에서도 2와 3분의 2인 동안 42개를 던졌었고 6차전에 이래서 매든 감독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6차전에 의미 없는 상황에 셰프맨을 또 올렸었어요. 그런 정말 피로의 누적도가 커서인지 브랜든 가이어 선수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서 6대4 2점 차로 추격을 당해요. 그리고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 11년 동안 메이저리그 뛰면서 통산 홈런이 55개에 불과했던 라자이 데이비스 선수에게 결국 체프만 선수가 동점 홈런을 허용하고 연장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연장 돌입하자마자 레인 딜레이, 비가 쏟아서 레인 딜레이가 걸렸어요. 물론 다행히 비가 금방 그쳐서 레인 딜레이 시간은 17분밖에 안 됐습니다만 정말 저도 그때 그 경기를 바라보면서 야, 이 두 팀은 정말 월드 시리즈 우승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었는데 이때 17분간의 레인 딜레이가 있었을 때 컵스의 제이슨 헤이워드, 지금 다저스에 있는 헤이워드 맞습니다. 컵스 선수를 불러놓고 정말 동기부여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고의 팀인 거는 이유가 있다. 우리 함께 모두 뭉쳐서 승리를 가져오자. 그때 경기 끝나고 컵스 선수들이 헤이워드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0회 초 카일 슈와버가 안타를 치니까 발빠른 주자 알버트 알모라 선수를 대주자로 써요. 그리고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플라이를 쳤을 때 사실 슈와버 같은 뭐 안 됐겠죠. 알모라 선수가 과감하게 2루까지 리터치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벤 조브리스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나오고 미겔 몬테로 선수가 또 역시 적시타를 치면서 2점을 뽑아내서 귀한 8대6의 리드를 컵스가 잡게 돼요. 10회 말에 이제 뭐 마무리 투수 체프를 또 올릴 수는 없잖아요. 칼 에드워드 주니어 선수를 올리게 되는데 2사 후 2사를 잡아놓고 정말 브랜든 가이어 선수에게 볼넷을 허용하고 또 무관심 도루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동점으로 쳤던 라자이 데이비스 선수가 또 적시타를 치면서 8대7 한 점 차로 추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완투수, 지금 애리조나에 있는 마이클 몽고메리 선수까지 올라와서 상대 타자 마이클 말티네즈를 잡아내면서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08년 만에 우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염소의 저주는 마지막에 풀리게 됩니다. 정말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도 이 경기의 그 짜릿함 그리고 정말 우승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생생하게 기억에 살아있고요. 이 경기가 그러기 때문에 팬들이 꼽은 월드시리즈 명경기 탑1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